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조직진단 전문가가 바라보는 팀빌딩의 중요성 5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의 조직문화 및 팀빌딩 강의를 하고 있는 블루오빗의 이지숙입니다. 총 6차시 강의가 벌써 5차시까지 왔어요. 3분의 2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1차시에 스타트업의 문화와 조직 문화의 특징과 리더십에 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스타트업의 사업화 단계별 팀빌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조직도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4차시 잠깐 요약하고 5차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시에서는 업무 스타일별 커뮤니케이션으로 첫 번째, 업무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은 각자 다르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잘하는 것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조직 문화도 성향이 있다. 그래서 개인의 성향이 있듯이 조직도 조직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 개인의 성향보다는 모든 가치관을 판단은 조직 문화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조직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의 성향보다는 조직 문화의 성향에 따른 판단과 행동을 한다고 지난번에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개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을 인정하자 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 5차 시에서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팀 역량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흔히들 성과급 받는 직원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구성원의 니즈와 원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르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리더들은 필요합니다. 동기부여와 성과 보상, 항상 고민이죠. 동기부여 방식과 성과 보상에 대한 부분도 과연 리더와 구성원들의 생각이 같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어느 한 조직에 팀빌딩 퍼실리테이션을 하러 갔었는데요. 여기는 총 8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조직이었습니다.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고요. 이직률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일 막내가 입사한 지 7년 차였어요. 만약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식구들이 말릴 정도로 성과 보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대표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 팀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나를 더 해주고 싶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이 대표님은 조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하셨고요. 이 직원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이 부족하니 족구대회를 매주 열고 있었습니다. 제가 팀빌딩을 진행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알았는데요. 여기 이 직원들은 모두 운동을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가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요일 날 아침마다 족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대표님의 두 번째 복지 혜택은 회사 내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짐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계획을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순간에 직원들이 모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여기 구성원들은 모두 조용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싶어 합니다. 차라리 그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편안한 안마의자와 훌륭한 헤드셋 세트를 구성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대표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당신이 직원들을 위해서 했던 그동안 그 월요일날 아침에 족구도 그만두셨고요. 직원들의 성과 만족도라던가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조직원과 리더의 생각이 다르다. 니즈와 원치가 다르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한 논문이 있습니다. 댄 에일리얼 교수가 발표를 한 거고요. 성과급 받은 직원이 더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것은 리더의 착각이다라는 가설을 두고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총 그룹은 3개로 구성이 된 거예요. $30의 현금을 받는 그룹과 피자로 즉시 보상을 받는 그룹, 그리고 칭찬을 받는 그룹, 이렇게 3개로 나누어졌을 때 경영진은 $30의 현금을 받기로 한 그룹의 생산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죠.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피자를 받기로 한 그룹의 생산성이 가장 높았어요. 평소보다 6.7% 향상이 됐죠. 그 다음은 칭찬받기로 한 그룹으로 생산성은 6.6% 높아졌습니다. 피자를 받는 그룹이 첫날에서는 가장 생산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현금이나 피자가 나름대로 보상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경영진이 직원의 생산성을 다시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30를 받거나
피자를 받은 직원의 생산성이 13.2%뚝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5주 동안 직원들을 계속 관찰한 결과 현금과 피자를 받은 그룹의 생산성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우리는 직원의 니즈와 원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의 각각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발생함으로써 스트레스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기부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2016년도에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 참고자료를 보시면 동기부여는 머슬러의 욕구 5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좋게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크게 사회적 영향과 생활 변화적 부분, 감정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기능적인 부분은 즉각적인 피드백, 시간을 절약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가장 불편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엔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기쁘다거나 슬프다거나 즐겁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생활 변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아 실현이라거나 아니면 가치 제공 그리고 동기부여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에서는 가장 높은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조직과 팀에 그리고 각각 개인에 대한 구성원의 니즈가 맞았을 때 이런 동기부여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조직 문화가 정착이 되면 될수록 조직 문화가 응축이 되는 것인데요. 4차 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은 하나의 생명력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우리는 의식적인 행동과 무의식적 행동을 반복하면서 조직의 문화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으로 안착이 될 것이며 이러한 조직 문화들을 점차적으로 응축이 되면서 조직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직원은 퇴사를 하게 되고 여기에 잘 적응하는 직원들은 더욱더 협업관계와 협력이 되면서 자기만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요. 팀 역량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일과 소통에 대한 방식입니다. 크게 우리는 사람 중심과 일 중심 그리고 직접적인 소통과 간접적인 소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람 중심의 그 일에 대한 소통 방식에서는 어떠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사람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관계지향적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직 문화에서 관계지향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 중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업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업무의 성과 여부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혁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에 별표와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실제로 동업을 같이 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별표에 있는 분은 일 중심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직관적이며 직설적인 대화를 하시는 분이고요. 동그라미는 사람 관계 지향 중심에 굉장히 소극적인 내성적인 대화를 진행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동그라미에 계신 분이 별표에 계신 분에게 업무에 관해서 좀 섭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저한테 별표랑 굉장히 잘 지내고 싶은데 내 속 얘기를 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반면 별표에 계신 분은 그러한 부분들은 업무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이런 의견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에 계신 분에게 직접적으로 섭섭한 부분과 어떤 부분을 요하는지 요청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별표와 얘기를 나누어 보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는 한 일주일간 끙끙 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별표에게 코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섭섭한 부분과 나의 기대치 그리고 요청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별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내가 조연할 부분이 아니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응답을 들었고 별표는 당신이 일 진행하는 동안 소외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섭섭함을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프로젝트는
안정적으로 잘 끝났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과 소통에 대한 방식,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즉 우리는 니즈하고 원츠가 두 개가 다 잘 맞아 들어갔을 때 일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조직과 나의 개인의 성향이 다른 그러한 부조화적인 부분들을 같이 일치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5차시 요약하겠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첫 번째, 성과급보다는 동기부여. 매슬러의 5단계에 활용하는 각각의 동기부여에 대한 가치 피라미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니즈와 원츠가 다르며 이럴 경우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직 문화는 유기적이며 의식적, 무의식적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조직 문화의 특성을 형성합니다. 이상으로 5차 시는 모두 마치고요. 6차 시 가장 중요한 변화와 갈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